중 한 사람이 "여기가 김만덕 씨 집이죠?" 저는 괜스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높아 보이는 사복을 입은 다른 한 경찰이 "아, 네. 김만덕 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를 하셔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덕 씨는 안 계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싶었습니다. 경찰관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복 형사한테 딸이라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현재 병원에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너무 부모 노릇을 못하셨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님께서 노동으로 번 돈들과 자식들이 보내오는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자식들 앞으로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오셨는데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 일당들의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알아냈는지 검사를 사칭해서 서울에서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합의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그동안 아버님께서 자식들 앞으로 모아둔 9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빼갔더라고요. 돈은 3천만 원씩 3번에 걸쳐서 송금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아드님이 이 감옥 간다는 말에 고민도 의심도 없이 돈을 다 송금하셨고 이 한참 뒤에야 이 사기당한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저희 경찰들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 아버님께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들렸습니다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아버님 깨어나시면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주시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마치고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제가 분가하기 전에 여동생과 같이 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저희들이 분가하고부터 아버지께서 서재처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엄마조차도 그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통장들과 아버지 수첩으로 보이는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통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장들은 3개나 되었고 통장 이름은 각각 저희 3남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개설일을 보니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돈을 저축하시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보내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10만 원을 아버지께서 보태셔서 각 통장에 20만 원씩 저축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조차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저희들이 보내오는 용돈을 엄마는 하나도 주지 않고 아버지께서 다 쓰시는 줄 알고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가족들 모르게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셨는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보니 자책감에 그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것도 모르고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성토하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식은 감히 부모의 마음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은 일기 형식으로 거의 매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고 그날 가족들과 있었던 일들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최근의 수첩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용돈을 보내고 선물도 택배로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서랍장에서 다른 수첩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첩은 수십 권이 넘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태어난 해의 수첩을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필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났다. 형편이 좋지 않지만 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며 키울 것이다. 또 다른 페이지를 펴자 오늘은 현주가 몸을 뒤집었다. 하루가 다르게 현주가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수첩은 그렇게 자식들이 커가는 일상과 당신의 다짐을 짧게 적어놓은 기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태어난 순간들과 성장하는 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철이 들면서 20년 가까이 품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엄마도 세상에 30년이 넘도록 함께 살면서 나도 까맣게 몰랐구나. 그저 독불장군의 구두쇠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너희들이 잘하는 걸 기록해두고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둔지는 꿈에도 몰랐다. 가족들한테 구두쇠 소리 들으며 모은 돈을 다 사기당했으니 그 양반이 그런 모진 선택을 한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하시며 엄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버지 수첩과 우리들 이름으로 된 빈 통장들을 다시 제자리에 정리해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동생들이 먹을 음식을 챙겨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께서는 위세척으로 탈진을 하셔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없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희들을 쳐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체념한 듯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모진 목숨을 건졌으니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다들 직장 때문에 바쁠 텐데 날이 밝으면 돌아들 가라. 하시며 돌아 누우셨습니다. 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돌아 누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까짓 돈이 뭐라고. 돈 좀 사기당하면 어때요? 사기를 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돌아 누우신 채 모든 걸 다 알았구나. 내가 배운 게 없고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만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시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마음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당한대요. 그리고 저희들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희들이랑 엄마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경찰들 말로는 아버지처럼 당한 사람이 최근에 많아서 계속 수사 중이었대요. 잘하면 범인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어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깊은 마음도 모르고 늘 자린고비처럼 절약만 하시고 구두쇠처럼 사시는 아버지가 싫고 못마땅했어요. 아버지한테는 항상 저희들이 아버지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다시 몸을 돌려 돌아 누워서 가족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그럴 만도 했지. 늘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항상 나쁘게 한 것 같다.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너무 엄하게만 키운 것 같구나.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텐데 하필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고생들 많았다. 그런데 아비가 돼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했으니. 아버지께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정시켜드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나와 경찰이 찾아왔던 일과 집에서 보았던 통장, 아버지 수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생들도 숙연해지며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했던 것 같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더 치료할 게 없었고 위가 많이 상했으니 집에 가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퇴원을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저희 삼남매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만 아비가
큰 실수를 했다. 너희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이제 괜찮으니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그만 서울로 올라가거라. 저희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괜찮아요. 그만 속상해하시고 아버지만 마음 잡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저희들 위해서 저축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위해 쓰면서 살아주세요. 저희들이 잘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큰돈을 날렸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저희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정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희 삼남매는 기뻤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다시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한결 마음이 가볍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생들과 저는 바쁘기도 하고 거리도 좀 멀지만 앞으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은 매주 의무적으로 하던 전화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생각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꼭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정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규칙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 부모님과의 통화도 즐겁고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몸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사건 담당 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담당 형사님 명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운반책인 꼬리가 다른 사건 자금을 운반하다가 잡혀 지금 조사 중인데 잘하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사님께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과 통화를 한 지 며칠 지나서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주씨, 범인들 일당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으신 돈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버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주야, 그 돈은 어차피 너희들 몫으로 저축을 해놓은 것이니 시간 나면 동생들과 함께 와서 돈을 찾아갔으면 좋겠구나. 오랜 시간을 모았는데도 셋으로 나누니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도 애비 마음이니 너희들이 기쁘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쨌든 이번 주에 현경이랑 현범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몸 잘 챙기시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연락을 했고 동생들도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 주에 저희들은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따로 형사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님과 인연이 되어 저는 형사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직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왔고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다 보니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법은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동생들도 다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면 동생들이 내려와서 저희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동생들과 만나면 예전 아버지의 피싱 사건을 얘기하며 웃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아버지 덕분으로 제가 천생연분을 만났다며 놀립니다. 남동생은 아버지 아니었으면 누나는 노천으로 늙었을 거라면서 매형 고맙습니다. 누나 구해주셔서 하며 너스레를 떨곤 한답니다. 남편은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 아버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며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라면
다 올바르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연애 감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며 사람 좋게 웃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셔주시기를 소원합니다.